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보험법 공부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10분 정도 여서 요 준비되어 있는 목차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사회보험법 공부 방법의 이걸쯤이 강의를 들어주실 대상은 당연히 이제 1차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시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신 거고, 그래서 1차에 집중하셔야 될 분들이세요. 1차에 집중하셔야 될 분들이시고, 그리고 제가 대상을 좀 특정하자면 법전공이 아니시고 경영학 전공도 아니시고 비법의 비경영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좀 대상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강의 촬영하는 이 순간에는 11월 말인데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들으시는 거는 12월일 테고 1월이실 거니까 지금 이제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험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시험이 1차에 합격률이 50%예요. 한 4,000명쯤 지원을 하면요. 이 중에서 2,000명쯤 합격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뭐 2,500명 정도 합격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나는 합격한 50%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공부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을 하셔야 되겠지만 강사의 입장에서는 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존재하니까 이게 보수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시험은 냉정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게 50%만 붙어요. 1차 시험에서 그러면 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시는 거냐? 물론 안 해서 떨어지시는데 보통 접근을 좀 잘못 접근하셔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들이세요. 이 분들이 정말 뭐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제 같이 시작한 사람들만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전략을 잘못 세우신 분들인데 과목을 이렇게 보면 우리 시험 과목에 민법이 있고 노동법 1, 2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익은 이미 패스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토익은 이미 됐어야 되는 거고 요렇게잖아요. 그럼 여기 떨어지시는 분들이 보통 어디서 떨어지냐면 요거 꽈락. 이거나 요거 꽈락. 요 둘 중에 하나에서 꽈락 먹고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왜 꽈락이 나냐면 비법이신 분들의 경우에 민법을 대단히 좀 쉽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요 민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법전공이 아니면 민법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한다 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3개월 내내 민법만 잡아도 과연 독파가 될까 뭐 이런 정도의 좀 고민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건 자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처음 이제 입문하셔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시간 없어요. 2차랑 같이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민법 때문에 그러면 안 돼. 노동법은 2차스럽게 공부해도 돼요. 2차 과목이랑 같이 공부해도 되고 겹치는 과목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민법 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사부 할 시간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민법의 바탕이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민법을 슬슬 했다가 문제를 꽈서 내면 꽉 나오는 거예요. 36점, 32점으로 떨어지시는 거예요. 40점 몇 가락인데. 사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꽉 맞으시냐면 민법 하시다가 노동법 하시다가 사보를 늦게 하셔. 4월 달쯤 시작한다. 4월 달쯤. 시험이 5월인데
4월 달쯤 시작해서 법조문 2번 읽고 들어가니까 꽈락 나오는 겁니다.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꽈락 맞고 떨어지시는 분들이 여기에 절대 다수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연히 1차를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1차 되려면 요렇게 비전공인, 비경영인 분들이, 비법인이신 분들이 민법을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점수를 따져야 되지만 극복하기 대단히 어렵다, 높은 산이다. 이런 이제 생각, 이런 거를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험법 단순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꽈락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공부를 늦기 시작해서 그래요. 늦기 시작해서 만만하게 봐서 늦기 시작해서 그런 겁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1차를 집중하실 때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보면 자, 만만치 않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얘도 한 문제고 노동법 당연히 이제 노무사니까 공부 집중하십니다. 얘도 한 문제고 사회보험법 암기 과목 분명히 맞긴 한데 민법보다 난이도가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분량이 많아서 그렇지. 그러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투입하는 에너지하고 난이도가 좀 떨어지지만 분량이 많고 방대하게 암기해야 될 사회보험법에서 한 문제를 맞추는 거하고 똑같은 점수의 배점 점수. 제가 장담하는데 민법에 투입하는 3분의 1만 여기 투입하면 거의 다 맞아요. 그 민법에 투입한 3분의 1만 여기 투입하면 그러면 민법에 투입했을 때 민법에 60점 목표로 투입하는 요 에너지의 3분의 1만 투입해도 80 이상 나올 겁니다. 사회보험법에서. 그러니까 사회보험법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노력만 조금만 기울이면 의외로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개월 이거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어떻게 권유드리냐면 우리 지금 1월에 시작하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데 다 처음인 거죠. 그러면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 처음 시작이 제가 알기로 노동법일 텐데 민법인가요? 어찌됐건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있으면 물론 강의 스케줄대로 따라가셔도 돼요. 강의 스케줄대로 안 따라가셔도 이 지금 5월 달 전에 이 다 끝내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냥 임의로 적어보면 민법 한 달 안에 다 끝내고 노동법 1, 2 한 달 안에 다 끝내고 자 여기 3월 달에 사회보험법 한 달 안에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자 경영경제 한 달 안에 다 끝내고 요렇게 다 끝내고 5월 달에 한 번 더 빡세게 돌린 다음에 5월 말에 시험 치든 6월 초에 시험 치든 이렇게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려고 치면 지금 이 시기에 2차랑 병행을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얘만 해도 빡세요. 왜 힘드냐면 얘 때문에 힘들어요. 얘 때문에 힘들고 얘 분량 많아서 힘듭니다. 자, 그리고 경영 경제가 비경제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제 공학 전공이다라고 하면 경영 경제도 낯설어요. 새롭게 접근해야 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 한 달 안에 뭔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실력을 확 키운다라고 하려면 집중하셔야 돼. 집중. 그래서 지금 요 시기에 지금 12월 달, 1월 달 요 시기에 처음 입문해서 시작하는데 2차 과목이랑 병행하면서 1차를 한다? 그러지 마세요. 꽈락납니다. 민법 꽈락나거나 사법 꽈락나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 1차 집중한다.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4개월, 하나, 둘, 셋, 넷, 4개월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한 과목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민법을 2달 할 수 있어요. 민법을 2달 하고 사보를 2주만 하고 뭐 이럴 수 있죠. 노동법을 3주만 하고 사보를 2주만 하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 그 순간에는 그것만 하셔야 돼. 그것만 집중해서. 자, 요거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거랑 같이.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려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볼 때는 요때죠. 요때 시험 요때. 그러면 요때는 내가 이 네 과목, 여기 이제 두 과목이니까 다섯 과목에 대해서 60점 이상의 내공을 쌓고 있어야 여기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 보고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60점 이상의 능력이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접시라고 해봅시다. 접시라고. 자, 그러면 접시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접시. 자, 접시 돌고 있는데 접시가 잘 돌고 있는데 이 접시를 하나씩 돌려가지고 시험장에서 다 쌩쌩하게 아주 팽팽하게 다 돌고 있는 그 상황이 합격이라고 치면 자, 한 달 동안 이 접시를 아주 잘 돌린다. 그죠? 이 돌렸을 때 얘가 안 떨어져야 돼, 그지?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잘 돌고 있고 있으려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접시를 돌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접시를 돌리려고 할 때 내지는 세 번째 접시를 돌리려고 할 때 얘가 떨어져서 깨지면 꽝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끝까지 갔을 때 끝까지 접시를 돌리고 다시 왔을 때에도 얘가 안 떨어지고 쌩쌩하게 돌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엄청 돌려야 돼요. 엄청 세게. 그러면 얘를 엄청 세게 돌리는 게 뭘까? 이 민법이라는 접시를 엄청 세게 돌리는 게 과연 뭘까? 그 고민을 하셔야지. 얘가 세게 돌고 있고, 자, 얘도 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합격인 거지. 그런데 그러면 이 한 과목이 쌩쌩하게 내가 지금 이 민법을 공부를 했고, 지금 노동법하고 사회보험법하고 경영학 공부하는 동안 다시 5월 달에 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중에 민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경영학 또 돌려야 되는데 요때 민법을 다시 보려고 할 때 지금 몇 달 후예요? 몇 달 후? 4개월 후니까 4개월 후에 다시 볼 때 이게 깨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4개월 후에 다시 볼 때 얘가 깨지지 않고 잘 돌고 있어야 그나마 더 쌩쌩하게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때 1월 달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요때 2주차 때 다시 보려면 2월 달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슬렁슬렁 보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일단 기본서 자, 처음에 입문하시면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하죠. 복습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자, 복습을 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니까 자, 이게 다시. 자, 처음에 이제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강의를 듣고 나면 이게 오전 강의, 예를 들어서 이게 오전 강의예요. 오전 강의를 듣고 나면 오후에 복습을 할 거 아닙니까? 독서실 가셔가지고 복습하시면 자, 저녁에 뭘 해요? 자, 이게 이제 하루예요, 하루. 자, 이게 하루인데 자, 이 두 번째 날입니다. 자, 두 번째 날에 또 이제 강의를 들으시죠. 강의를 두 번째 또 복습을 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오전이고 오후고 저녁이다. 자, 그러면 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3일차 때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는데 자, 접시를 세게 돌린다는 것은 강의를 듣고 오후에 복습을 하고 요때 다음날 강의를 예습을 한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자, 이러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자, 문제 들어가야 돼. 문제. 스스로. 스스로 문제 푸셔야 돼. 스스로. 요까지. 보통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할 거다. 한 번 강의 듣고 여기까지만 할 거다. 그러신 분 안 계시겠죠. 그러신 분 안 계시겠고. 여기까지 할 거다. 보통 여기까지는 하시지.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튿날도 여기까지. 3일째도 여기까지는 하시는데, 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접시가 생생하게 안 돌아요. 문제풀이까지 가셔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권유하는 거는 문제풀이 한 다음에 기본서 다시 가셔야 돼요. 기본서 다시 가셔야 돼. 자, 여기 복습은 기본서 복습입니다. 기본서 복습. 이론이 되는 강의의 근간이 되었던 이론 기본서 복습입니다. 기본서 복습, 강의를 듣고 강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서 이론서 복습하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가셔야지. 그런 다음에 다시 기본서로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게 접시를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더 욕심이 있어. 시간이 더 되고 하루 정도 남는다라고 하면 물론 여기까지 하면 벅차가지고 더 못할 텐데 자 얘는 문제집 1권이요. 1권. 얘는 문제집 2권이에요. 2권. 두 번째 문제집. 얘가 뭐 김 박사님 뭐 문제집이라면 얘는 박 박사님 문제집 이런 거 두 번째 문제집을 푸셔야지. 그리고 여력이 더 되면 여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기본서 복습 한 번 더 들어가시고. 근데 요거 하기 힘들어요. 처음에는 요까지만 해도 밤새입니다. 진짜 힘들어서. 요까지만 하세요. 요까지. 자, 요까지 하시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하시고 기본서 복습 다시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하는 거. 여기까지. 자, 왜냐면 우리는 자 요거 인풋의 공부 방식이에요. 복습도 얘 지금 듣는 거죠. 복습이 읽는 거잖아요. 얘 인풋이에요. 얘는 문제풀이는 사실은 얘는 아웃풋이죠.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만약에 이게 2차라면 얘가 쓰기가 됐을 거예요. 쓰기가. 1차니까 이제 문제풀이 하는 거지. 왜냐면 2차의 실전은 답안지 쓰는 거고 1차의 실전은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 공부를 아웃풋까지 하셔야 돼요. 아웃풋 한번 할 때 아웃풋까지. 그리고 아웃풋에 대한 결과를 다시 체크하는 거지. 다시 체크하는 거, 점검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인풋으로만 공부를 끝내지 마시고 한번 할 때 아웃풋까지 가시라고. 아웃풋까지 가야 됩니다. 네. 수험생으로서 제일 실수하는 거는 요때 예습하는 거예요. 다음 거 예습하는 거. 다음 거 예습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강의를 안 듣고 혼자 하신다고 하실 때 시간 넘었네요. 강의를 안 듣고 혼자 하신다고 하실 때 실수하는 거는 자 뭐냐면 강의를 하면 강의는 하루의 진도 분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강사님이 오전에 뭐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20페이지밖에 강의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게 끝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복습하는 것도 당연히 여기까지만인 거예요. 문제풀이도 여기까지만인 거예요. 20페이지까지만. 네. 그런데 내가 시간이 남는다고 21페이지, 22페이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거 예습이니까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요. 하지 마. 어차피 여기 강의에서 어차피 21페이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하루는 요 오전에 강의를 들었던 것만 하시는 거야. 요것만. 요 놈만 패는 거지. 요 놈만. 또 이때는 요 놈만. 요렇게 따라갈 수 있으면 한 강의가 끝났을 때 강의 한 번 듣고 이제 기본서 복습 한 번 하고 문제풀이하고 복습 한 번 더 하고 이렇게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공부량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근데 이게 강의를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법이 8회 강의 보통 저는 하니까 8회를 하면 강의 듣는 것만 8회를 한 게 아니라 기본서 보고 문제풀이 한 것까지 8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노파심의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1차 시즌이기 때문에 1차에 하시려고 들어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합격을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보통 시험을 보고 8월 달에 이제 6월 달에 1차를 보고 8월 달에 2차를 이제 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이 이제 1월인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때도 되고 하면 좋죠. 우리 이게 뭐라 그럽니까? 생동차라죠, 생동차. 이렇게 되면 좋은데, 자, 지금 제 설명을 들어주실 대상자는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그 노무사 시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배경 지식이 없어. 비법이고 비경영이에요. 전제 베이스가 깔린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차에 집중하시자. 1차에. 자,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자, 떨어지고 다음 연도 요때 붙자. 자, 그러려고 해도 지금은 요 시점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2월, 3월, 4월, 5월 지금 4개월밖에 4, 5개월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1차에 집중하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50% 떨어지는 시험이다. 50% 떨어지는 50%에 내가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 긴장하면서 공부하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공부할 때 자, 접시 돌리기. 한 번 공부할 때 강의만 듣고 끝난다. 절대 안 됩니다. 강의 듣고 복습하고 문제풀이하고 또 복습하고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 매일매일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실제 강의 실강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